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학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걸크러쉬, 환관의 아내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선비가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등불 아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이 늙은 몸이 젊었을 때 몰래 산속에 스님과 정을 통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스님의 모습과 행동은 참 우스웠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눈을 흘기며 화를 냈다. 노망난 할망구가 또 쓸데없이 회개한 소리를 하는구만. 대화 자체가 기묘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수도하는 승려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말 자체가 이미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인매라는 사람의 잡기고담에 실려있는 글 환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환처란 환관의 아내를 뜻합니다. 환처는 시골 할머니의 어렸을 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본래 양인의 딸이었던 할머니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삼촌 집에서 자랐습니다. 외삼촌 부부는 할머니가 16세가 되자 환관에게 시집을 보내었습니다. 첫날 밤 남편인 환관은 그저 애무만 했지만 어렸던 할머니는 본래 남녀의 잠자리가 다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정욕에 눈뜬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외로움은 인간이기에 가지는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젊고 한창인 여성이 환관과 결혼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에 조선시대에도 이에 관한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환관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닌데 혼인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난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단지 부귀한 것만 보고 이치도 모른 채 딸을 시집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음양이 어긋나고 부부의 화목한 기운을 해쳐 위로는 홍수나 가뭄의 재앙을 부르고 아래로는 아내의 도리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선비 권탁이 홍문관 응교 환충을 통해 올린 상소에 적혀있던 내용입니다. 중종과 함께 이 글을 검토한 정광필, 신용계, 최숙생 등도 환관이 아내를 두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해치는 일이라 반대합니다. 그러나 환관의 혼인금지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결정은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환관은 별다른 제재 없이 혼인하였고 할머니와 같은 환관의 아내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환관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래서 사람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욕구에 눈뜬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보잘것없는 반폭짜리 이불이라도 함께 덮을 수 있는 진짜 남성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년을 산들 무슨 행복이 있겠냐며 패물과 수백 냥의 은을 가지고 도망치는 길을 택합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승려를 만납니다. 할머니는 젊은 승려 곁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청주로 가던 젊은 승려는 이상하게 여겨 피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승려가 절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젊은 승려를 반강제로 유혹해서 함께 숲을 속에 누웠습니다. 내가 온 매무새를 정돈하고 말하였지요. 우리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속세의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절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곧장 당신 집으로 가시지요. 할머니는 환관의 아내를 그만두고 자발적으로 다른 남성을 만나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성을 고를 때 자신이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점, 그렇기에 보통 남자를 만나면 첩받게 될 수 없다는 점, 그러면 본처의 투기를 견딜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승려를 택한 것입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았던 승려야말로 자신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최적의 남성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본능조차 펼 수 없었던 황간의 아내 때와는 다르게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펼쳐 나가기로 한 것이지요. 할머니는 곧바로 승려의 어머니를 찾아가 가져온 예물로 설득하고는 아내와 며느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남녀 관계의 참맛을 처음 안 승려는 즐거움에 미치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포복절도할 일입니다. 어찌 젊은 승려만 그러했겠습니까? 황간의 아내였던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재미를 몰랐던 황간의 아내와 젊은 승려가 나누었을 사랑의 격렬함이 이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의 일인 듯 여유있게 말하는 것에서 젊은 승려와 황간의 아내가 느낀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모두 눈치챘겠지만 맨 앞에 나온 할아버지가 바로 그때의 젊은 승려입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든 뒤 충청도 공주의 큰 마을인 동천에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군관이 되었을 정도로 자식도 잘 키웠습니다. 황간의 아내는 자신을 속박했던 사회적 구속을 벗어던지고 성공한 인생을 구축한 것이지요. 틀을 깨고 만난 신세계를 용감하게 마주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진짜 여자의 삶을 산 할머니의 자신 있고도 유머러스하며 능글맞은 대화에서 환처가 주는 쾌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걸크러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